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민주당 경선 때 페이퍼 컴퍼니에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큰 파문이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경선 후보들이 아마 그 경호 업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호 업체들한테 계약을 해서 맡겼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난해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억 6,300만 원이죠. 네네. 정확히는. 네. 이 지급한 회사를 보니까 그 회사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페이퍼 컴퍼니더라.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좀 하나씩 좀 따져보죠. 예. 이게 JTBC 단독입니다. 그런데 예. 알고 봤더니 월간조선도 계속 이 문제를 갖고 기사를 내고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자, JTBC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정치 자금에 대한 지출 부분, 이재명 후보의 지출 부분을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호 업무에 1억 6,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대선 후보가 되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경호를 붙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사설 경호는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당시에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서 어떤 후보도 사설 경호에 정치자금을 쓰지 않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만 이 경호업체에 경호를 맡기는 정치자금을 거기다 쓴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직접 그 법인 등기 있지 않습니까? 법인 등기로 여기 찾아간 거예요, 주소를. 예. 주소를 찾아갔더니, 성남 본사 주소지가 개인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무실이 아니고. 근데 이 자택에 들어가려고 띵동띵동 했더니, 가스 밸브, 바깥에서 가스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스 밸브는 잠겨져 있고,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계량기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더라. 즉, 그럼 그 빈집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이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업체도 사실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는 관청에서 이 허가를 받았느냐 했더니 허가 사실이 없는 거예요. 무허가업체라는. 그렇죠. 이 회사가 그런데 거기까지 딱 도달한 순간 JTBC 측에서 뭔가, 이건 좀 이상하다 해갖고 하나를 더 알아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17년도. 2017년도에도 민주당이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경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사설 경호를 맡긴 거예요. 2017년도에도. 그런데 2017년도에 경호를 맡은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5,800만 원을 또 정치자금을 지금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그게 법인 등본을 띄워봤더니 이 두 회사의 임원이 겹쳐 있더라. 같은 회사인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17년도에 한 업체가 이름을 달리해서 또 다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회사의 이름이 지금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듯이 무허가이고 법인 등기를 해봤더니 개인 주택으로 나오고 실제로 사무실도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개인 경호업체와의 그런 계약을 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말하자면 경찰 경호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 후보가 되면은. 네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2017년에 뭐 5,800만 원 그랬다 치고 이번에 1억 6,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페이퍼 컴퍼니고 가보니까 개인주택이고 전혀 빈집이더라. 네. 그러면은 이 1억 6,300만 원을 자칫하면은 횡령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은 경호업체에다 준다고 해놓고 그냥 다른 쪽에 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에 정치가 있는 것인데 예. 아니 공식적인 회사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사무실도 없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1억 6,800만 원을 경호에 썼다는 거. 예.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JTBC가 이렇게 추적에 들어가고 해서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그 다음엔 반론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니? 했더니 이재명 후보 측에서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만 나오면 실수했대요. 실수다. 뭐가 실수냐 그랬더니 경호라고 사실 지출 내역에 썼지만 네. 경호가 아니고 뭐 그 현장 정리였다. 경호라고 쓴 건 뭐 실수였다. 실무자 차고. 실무자 착오였다. 뭐 이렇게 또 이재명 측은 뭐 나오면은 실무자 착오고 밑에 사람이 뭘 잘못했고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유동규가 잘못했고 다 그런 밑으로 또 넘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후보자가 어디를 방문했을 때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현장 인력을 보강했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은 예, 예. 어쨌든 그 현장 인력을 보강하고 어떤 것은 좋은데 그 돈을 받아간 뭐 어디가 사무실이 있든 없든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런 회계 장부 네. 그 돈을 받아서 누구한테 어떻게 지출했고 그렇죠. 그런 게 나오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업무를 위해서 누구를 고용해서 어떻게 일당 지급을 얼마씩 하고 주고, 해갖고 뭐 식비는 얼마 예, 주고 그게 뭐 딱 맞아 떨어지면 뭐 정치자금법에 현재 정확하게 뭐 위배된다라고 우리가 적시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당시에 대표 있지 않습니까? 대표가 JTBC와 연락은 됐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먹고 자면서 뭐 사실 정상 운영을 했다 우리는 그러면서 경호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쪽에서는. 그리고 인력이 뭐 성남에 있는 인력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뭐 그때와 그러니까 이 2017년도와 작년에 사람들이 겹치는 건 뭐 사람 인력 경호 인력들이 뭐 많겠냐 겹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경호에다 지급한다고 해놓고 뭐 얼마를 지급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일부를 또 이른바 삥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떼어가지고 또 다른 데도 쓸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뭐 성남 같은데 이런 경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위 주먹 들어고 연계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재명 행사 지원이든 말든 그게 정당하게 돈이 지급이 됐고 그래서 그 비용 정산이 딱 들어맞으면은 뭐 누가 얘기할 바는 안 되는데 여기에는 또 김혜경 부인 전용차도 대여하고 또 전담기사 활동비로도 정치자금을 썼다고 그러네요. 다른 후보들은 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서요. 김혜경 혼자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나요? 다른 예. 이낙연 후보 부인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다녔죠. 예. 제 기억에도 뭐 경선 어떻게 된 때 호남도 많이 같이 다니고 했는데 자 이것도 역시 경선 과정에서 경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전용차와 전담 운전기사를 배치를 했는데 여기에도 정치자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3개월간 렌트비와 운전기사 활동비로 2,200만 원. 3개월간 2,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를 지급을 했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배우자의 전용차를 렌트해서 기사를 둔 건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어요. 이낙연 후보나 뭐 추미애 후보나 다 없었고. 근데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치자금이라는 건 돈을 모아 수원을 모으든 뭘 하든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썼다는 걸 밝혀야만 돼요. 예, 그렇죠. 그게 정치자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이 공적인 어떤 활동을 3개월 동안 한 걸 증명하면 이것도 끝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간 게 후보자를 돕기 위해서 어떤 정치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하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계약 내용 역시 미공개였습니다. 당신은 또 지사직도 겸하고 있었어요. 김혜경 씨가 상당히 검소한 사람인가? 웬만한 사람들은 그 부인이 자기 차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차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꼭 뭐 대여 안 하더라도 자기 차가 있잖아요. 뭐 시장도 간다든가 어디 뭐 쇼핑을 간다든가 할 때 자기 차 몰고 그럼요. 가는 왜냐하면 남편은 관용차가 나오니까 원래 그 두 부부가 차가 하나 있었으면 그 차 갖고 부인이 쓰면 되죠. 근데 이렇게 또 뭐 대여까지 하고 전담 기사도 1,580만 원, 세 달을 지금 기준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야, 한 500씩 줬네요. 활동비로. 그렇죠. 아까 제가 2,200만 원 말씀드린 건 렌트비까지 합쳐서 2,200만 원이고 그 기사한테만 1,580만 원을 준 거죠. 그러니까 세 달이면 한 500씩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돈이 많이 들어온 모양이네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그러게요. 아니 참 하나 더 있습니다. 방역해서 말씀 하나 더 드려야 될 게 그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경선 과정부터 우리는 방역이 최고다. 방역이 우선된다 해갖고 자기 사무실도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뭐 철저하게 요원들 그러니까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전문 방역 회사한테 뭐 방역을 다 맡긴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지출을 또 따져봤더니 경선 기간 동안 3,3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아, 그래요? 예, 방역 회사에. 그래서 JTBC가 또 찾아갔습니다. 이 방역 회사 본 주거지, 주소에. 근데 찾아갔더니요. 그 회사가 이 건물의 지하에 있대요. 그 지하를 또 가봤더니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출입문이 완전히 잠겨져 있는 그냥 지하에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또 찾아갔는데 계속 문이 닫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유령회사에다가 또 돈을 지급했나요? 3.3명. 그러게요. 참 이재명 후보 쪽에 보면은 이 수상한 돈, 이 거래가 많아요. 지난번에 뭐 김철민인가 누군가 그 국제마피아파 무슨 2억 원을 어떻게 주었다 말았다 했다는데 요새는 조용하대요. 거기도 입 딱 다물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이미 그 이준석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보석이 되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다시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석됐다가 그 보석된 거는 형이 구형만 됐지 선고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보석이 된 거고요. 근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형을 지금 살아야 되는데 심경이 변화가 지금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갖고 장영하 변호사가 아마도 그 설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립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 마피아 말씀을 하셔서 이 마피아가 실제로 월간조선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회사 아까 말씀드린 이 경호업체라고 하는 두 개 회사를 계속 추적을 했더니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월간조선이 또 단독을 했어요. 하나는 보도를 했습니까? 보도했습니다. 정확하니 보도한 걸로 알려줘야 합니다. 월간조선에 조성호 기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단독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겁니다. 옆집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순회동 아파트 옆집 2402호 그 유명한 1호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집이니까요. 그렇죠. 그 2402호의 부인이 김혜경 씨의 아들들을 캐나다에 데리고 다 갔다. 뭐 이런 보도도, 그러니까 그 방학마다 뭐 유학을 시켜줬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 남편이 성남의 뭐 문화재단. 김모 씨. 김모 씨. 저기지 않습니까? 그 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이죠. 전에는 성남 아트센터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문화재단을. 그리고 아트센터 이사장이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그 옆집 아저씨 김모 씨 여기도 경호업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경업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가요? 예. 어. 거기 대표입니다. 오. 예. 그런데 제가 그런 놀랍게 뭔가 그 사람을 지금 일치되네. 그러니까 아트센터 처음에는 운영부장으로 이렇게 특채를 했다가 네. 지금은 공영기획부장이라고 그래요. 그 아주 알짜 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아트센터가 문화재단으로 문화재단으로 이름만 바뀐 거고. 바뀌었군요. 그리고 그 직원 A 씨, 예. 말하자면 공익제보를 한 그 사람도 A 씨가 바로 그 그 아트센터 아트센터. 문화재단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그렇군요. 그 사람을 이 부장이 추천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예. 이게 다 다 연결이 되는군요. 예. 아니 근데 지금 희한한 건 어쨌든 월간조선의 조성훈 기자가 밝혀낸 게 예. 이 김모 씨 부장인 김모 씨가 나서서 이 성남문화재단과 경호 그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유령업체라고 우리가 판단되고 있는 이 이재명 후보의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지금 우리가 의혹을 하고 있는 그 업체와 그 경호 그 업무를 지금 상호 계약을 했는데 당시에 수의 계약으로 했고 당시에 대표가 부장님은 우리 식구인 줄 아니까 하고 녹취가 같은 있어요. 식구지요. 예. 원래 자기가 경호업체 대표하다가 아트센터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부장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가 실소유주인 그 경호업체에다가 이 계약을 주었을지도 모르지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인일 수도 있고 예. 자기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유할 수도 있고 그 경호업체를. 예. 그러니까 우리 식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그런 어떤 의심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 의혹은 조성호 기자가 아주 파이팅이 넘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경업체라고 지금 불리는 두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와 작년 경선 두 사람의 SNS를 뒤져봤어요. SNS를 뒤졌더니 거의 다 이재명 후보의 캠페인으로 도배를 했는데, 예? 그 도배를 했는데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와 찍은 사진들. 그래서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이라고 알려진 사람의 사진도 함께 있더라.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 얘기한 대로 네네. 추측을 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 경호업체라는 게 대부분은 유단자든가 네. 무술 또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른바 뭐 조폭이든 아니든 그런 주목세계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남이라는 게 아까 그 대표가 얘기한 대로 좁은 바닥이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인력이 적으니까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쓴다. 이런 정도로 얘기한 것처럼 주목세계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경호라는 업무 자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청와대 경호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경호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훈련이라든가 지식을 가지고 경호를 한다기보다는 작은 지역의 그런 경호업체들이라는 게 뭐 그런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김모 씨 2402호에 살던 사람 네. 그 사람이 바로 경호업체를 운영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아트센터 부장으로 특채를 한 사람입니다. 2011년도인가요 아마?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호업체들끼리 이 김모 씨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지급했다니까 거기서 서로 그 이렇게 문자 주고받은 거 보면은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저렇게 나눠 먹자 뭐 이렇게 상납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녹취가 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JTBC의 기사 하나, 뭐 월간조선의 단독 기사 둘을만 갖고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정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하필이면 2017년도 경선과 지금의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가 안 하는 곳에 꼭 굳이 정치자금을 지금 투입했다는 것.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사람이 경업체나 혹은 방역업체에 일을 맡기는데 전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이고 그러니까요. 그 기록도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사무실도 남아있지 아니한 그리고 법인 등기를 보통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인 등기가 아마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빨리 바꿔야지. 그걸 그대로 뭐 빈집이라든지 뭐 어떤 공간을 방치한다는 건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볼 수 없는 명확한 근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또는 이 회사는 어떻게 지출을 했고 그 지출을 받아서 어떻게 쓰였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김혜경 씨 부인의 차량 같은 경우도 사실 공적 활동을 해서 쓰였다는 걸 증거하지 못하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의 당락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은 이 대통령이 이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주변을 이렇게 파보면 다 뭔가 구린내가 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속된 말도 껄쩍지근하다 그런 그러게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행정의 달인이라면서요. 그럼 정확하게 해야죠. 뭐든지 다.